네, 여기까지 우리가 행렬 곱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기로는 행렬의 곱이라는 게 얘가 n by n 행렬이라고 칩시다. 이제 우리는 주로 뒤에서는 정사각 행렬만 얘기하겠지만 좀 일반화 그냥 정사각으로 할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m이라는 게 n개의 행이라고 했죠. m개의 행. 그 다음에 열이 n개가 있다고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몇 바이 몇이에요? 이렇게 해야 행렬 곱이 나오죠. 맞나요? 열이 n개니까 요거 요래 해주면은 이거 맞죠? 그 다음에 b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행렬끼리 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행렬의 곱일 때. 근데 두 개의 벡터에 대한 열 행렬 아니면은 그냥 벡터라고 할게요. 앞으로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는 서로 곱을 해줄 수가 있어요. 벡터끼리는 우리가 곱하는 거 사실 배웠어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내적 아니면은 닷 프로덕트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외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행렬 곱이랑 좀 따라가는 거는 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할 텐데 계산하는 거를 하기는 할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한번 봅시다. 그냥 x랑 b만 놓고서 계산을 서로 붙여놓고 행렬 곱을 하라고 하면은 둘 다 열벡터기 때문에 서로 차원이 안 맞아서 못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행렬 곱을 하던 그 방법 그대로 내적을 구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x에다가 전치 행렬이라고 해서 뒤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행렬 배웠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요렇게 있던 애들을 전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홀라당 뒤집어 주는 게 전치 행렬이잖아요. 전치 행렬을 해주고 원래 행렬이랑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헷갈릴까봐 조건을 걸자면은 얘는 n by n이고 얘도 같은 n by n이에요. 지금 벡터의 내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벡터끼리 내적이 된다는 거는 벡터끼리 같은 차원에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차원에 있어야 되니까 벡터 크기가 서로 같아야겠죠. 아니, 크기라고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는 엔트리의 개수가 요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치를 해주면은 얘가 1 곱하기 n이 되죠. 그러면 둘이 매트릭 행렬 곱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1 곱하기 1짜리니까 스칼라가 나와요. 그렇게 실제 계산을 하는 게 내적 계산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끼리 행렬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벡터 내적도 행렬 곱이랑 비슷하게 끄집어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냥 열벡터끼리 곱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전치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하나의 스칼라가 나온다 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적이 중요한 게 벡터의 길이를 구할 때 내적을 해주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원래 내적 정의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 내적을 해주면은 자기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A가 x, y, z라는 어떤 공간상 벡터라고 하게요. 그럼 그 벡터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곱해주면은 이거죠. 그러면은 원래 A를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세로로 써야지. 지금 우리 열벡터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얘 전체 행렬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하면 이 식이랑 같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열벡터에 대해서는 열벡터예요. 행벡터가 아니라 세로로 나와 있는 열벡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준다. 행벡터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겠죠. t가 이쪽에 붙어 있어야 식이 말이 되겠죠. 맞나? 네. 행벡터에 대해서는 전치가 뒤에 붙어 있어야 했는데 열벡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전치가 붙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해주면은 그거는 자기 길이의 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특수한 행렬들 세 가지를 내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행렬에 대해 배울 때 뭐 ABCD 써놓고 직교 행렬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 뭐 대칭 행렬은 뭐야, 그 다음에 밑에 전체 행렬은 뭐야, 그렇게 하나하나 생긴 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성질을 내적에 대해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CAE하고는 FEM 해석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행렬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2학기 이후에는 행렬 보라고 해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보게 되면 기억은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교 행렬은 얘를 만족하는 행렬을 직교 행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적을 했는데 어떤 열 벡터에 대해서 행렬 곱을 해주고 각각 해준 애들끼리 내적을 해준 거나 그냥 원래 있던 애들끼리 내적해준 거랑 크기가 같게끔 항상 만들어주는 A가 직교 행렬이라고 하는데 직교 행렬은 이제 이건 내적을 가지고 설명한 성질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직교 행렬이라는 거를 행렬 중에 배웠을 때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각 칼럼이나 열이죠. 각 칼럼끼리 직교한다. 각 로우끼리 직교한다. 그 다음에 길이는 각 칼럼의 길이는 1이다. 얘도 1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하나 더 배웠던 게 전체 행렬이 자기의 역행렬이다 까지 배웠었죠. 아마도 배웠을 거예요. 직교 행렬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직교행렬에 대해서 이 성질을 가지면 직교행렬이라고 하고 그 직교행렬은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고 수업 때 배웠을 건데 사실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적을 했을 때 원래 벡터들끼리 내적한 거랑 같은 크기를 뽑아내는 애가 직교행렬이에요. 그러면은 직교행렬 근데 직교라고 하는 게 혹시 기억이 안 날까 봐 얘기 드리면 여기서 또 내적이 나오죠. 두 개의 벡터가 여기서 각각의 열을 하나의 각각의 벡터로 놓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의 행을 벡터로 놓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큰 매트릭스 하나를 행렬 하나를 여러 개의 열 벡터로 쪼갤 수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열 벡터들이 서로 직교를 한다는 거예요. 직교라는 건 90도로 만난다는 건데 기하학적으로는 90도로 만나는 건데 그거 말고 내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 서로 내적을 해줬을 때 0이 나오고 i랑 j가 서로 다를 때 서로 다른 열 벡터끼리 다른 A1, A3나 그런 애들을 가지고 내적을 해줬을 때 값이 0이 나오면 그게 직교한다라는 말의 진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공간상에서 90도로 만난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상으로 표현을 못하는 벡터들도 나중에 대학원에서 혹시 간다면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각도기 제곱 90도로 잴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 0이 된다가 진짜 직교의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길이는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i번째 열벡터끼리 내적을 한다면 그 값은 1이 나온다라는 것도 추가적인 성질이 되겠죠. 그게 이제 직교 벡터에 대해서 우리들이 성질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자기 전체 행렬이 역행렬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뒤에 전체 행렬에 대해서 따로 더 배울 거기 때문에 전체 행렬이 역행렬이 된다라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 대칭 행렬이라고 해서 시메트릭,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대칭 행렬은 얘를 만족하는 행렬이 대칭 행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칭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대칭 행렬이라고 배웠죠. 대각선은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대각부 성분은. 반대편이 서로 대칭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 대칭 행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의가 아니라 요거를 만족하는 게 대칭 행렬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전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는 게 있고 앞에서 내내 전치 얘기를 했는데 전치 행렬 인제 나오죠. 사실 전치 행렬이 대칭 행렬보다 앞에 설명이 나와야 되긴 하거든요. 제가 쓸 때 잘못 썼는데. 얘를 항상 만족시키는 행렬 A랑 B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전치 행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뜻은 알고 있죠. 어떤 행렬이 있다면은 대각성분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준 게 전치 행렬인데 걔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은 벡터 내적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갖게 돼요. 근데 둘이 요거 했는데 어쩌다 보니 A가 여기 B인데 어떤 행렬에 대해서는 얘가 A를 넣는데도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대칭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옳은 순서겠죠. 제가 대칭 행렬 먼저 쓰긴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쓰고 생각나서 전체 행렬 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고요. 근데 행렬 자체가 요즘 공학에서는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뭐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행렬하고 선형대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행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FEM 아니면 CA 수업에서 주로 다룰 부분들은 이거예요. 어떤 매트릭스로 물리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주는 물리량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로 나오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X하고 B는 물리량에 대한 문제고 뭐 속도 변이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든지 되겠죠. 모델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A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델링이 돼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모델링이 될 거고. 걔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렬 곱인데 행렬 곱은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아는데 행렬 곱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라고 하면은 행렬 자체를 다루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물리량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물리량들을 거기서 나오는 물리량들을 한 줄로 쭉 쓴 거예요. 칼럼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한 줄에다가 쭉 물리량을 써준 그런 애들 가지고 우리가 노는 게 주요 목표가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벡터들끼리는 우리가 무슨 짓을 많이 하냐? 내적을 많이 한다. 그럼 내적을 가지고 어떤 내적 조건들을 만족하는 특별한 행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죠. 직교 행렬도 했고 대칭 행렬도 했고 전체 행렬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행렬 공부를 했을 때 옛날에 했을 때 배웠을 법한 그런 단어들인데 그게 벡터에 대한 내적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다 라는 것까지 여기서 다시 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역행렬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